정치권의 가장 뜨거운 이슈에 대한 입장을 양당 대변인에게 직접 들어봅니다. 여야 스피커 임세은 더불어민주당 선임 부대변인, 권영현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합니다. 두 분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국회에서 이해운 기획예산처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렸습니다. 부정청약과 보좌진 갑질 논란 등을 둘러싼 검증이 이어졌고, 그리고 그 비망록 진위 여부를 놓고도 설전이 벌어졌는데, 이해운 후보자는 이거 내가 쓴 거 아니다 이렇게 진술을 했습니다. 야당 청문위원들은 여전히 자료 제출이 턱없이 부족하다 이렇게 비판을 했는데요. 국민의힘 측에서는 오늘 이 청문회 어떻게 봤습니까? 네, 일단 그 비망록 같은 경우에 본인이 쓰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그 예전에 의원이 아니었던 시절에 그 통일교에서 주최하는 비공개 회의에 참석한 내용도 있는데, 이 후보자 말대로 본인이 이제 작성하지 않았다라는 거지, 사실은 뭐 주변에 뭐 수행원이라든지 같이 간 사람이 작성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 후보자의 발언 자체가 제가 작성하지 않았다라고 했지 그것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라고는 발언을 하지 않았어요. 네. 이제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박성훈 의원께서 이렇게 질의를 했는데요. 장관직이냐 아니면 원펜타스 아파트냐 선택하시라, 이런 말까지 했는데요. 이 지금 부동산 청약에서 부정 청약의 의혹이 불거지는 이 부분은 정말 국민들께서 아주 깊은 관심으로 지켜보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결혼한 아들을 위장 미혼이죠. 제가 위장 이혼은 들어봤어도 위장 미혼이라는 말은 처음 들어보는데, 어쨌건 간에 부양 가족으로 그 아들을 넣어서 청약 가점을 높여서 아파트 당첨이 된 이 부분에 대해서 이 후보자는 지금 부정 청약이 아니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한 해명은 뭐 아들과 며느리 사이가 안 좋아서 뭐 그럴 수밖에 없었다, 이런 사생활까지 밝히면서 이런 청문회를 하는 것은 과연 국민들께서 이 후보자의 이런 사생활까지 알고 싶으실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자료 제출이 지금 아직도 미흡합니다. 네. 저희는 이런 후보자의 개인 사생활이나 이런 식의 변명을 듣기 위한 자리가 아니라 명확한 뭐 증여세면 증여세에 해당되는 자료, 이러한 것들, 그리고 뭐 장남 입학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지금 의혹이 있지 않습니까? 사회 기여자 전형으로 입학했다. 근데 그 당시에 아버지가 그 학교에 지금 교무처 부처장이었다라는 사실이 밝혀졌는데요. 뭐든 간에 지금 그 모든 의혹들 간에 명확한 해명이 없고 자료도 지금 미흡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지금 계속 지금 청문회 중인데요. 빨리 자료 제출을 해서 명확한 객관적인 근거로 해명이 네. 되지 않는다면 이 후보자의 임명은 정말 이것은 될 수가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해운 후보자가 좀 속 시원하게 해명을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고 자료 제출도 부실하다 이런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국무위원 후보자로서 자료 제출은 필수 불가결한 사항입니다. 이거는 본인이 구할 수 있는 대로, 준비된 대로 당연히 제출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오전 청문회 과정에서 지켜봤을 때 뭐 야당이든 여당이든 자료 제출에 대한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오후에 제출하겠다라고 이야기한 것은 그 약속을 지켜서 아마 했을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사실 이게 굉장히 어렵게 열린 청문회입니다. 대통령께서 통합의 메시지로, 통합의 차원에서 국민의힘의 의원이셨던 또 정치인이셨던 이해운 후보자를 정말 깜짝 발탁을 하신 거죠. 그 통합에 대한 그 대통령의 그 임명권에 대한 굉장히 존중은 저희가 바탕으로 하고요. 다만 이제 여러 가지 뭐 정황들이 나오고 있죠. 불법이나 비리에 대한 여러 가지 의혹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 과정은 청문회 과정에서 성실히 저희는 해명을 할 것이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그걸 해명하기 위한 자료는 당연히 공식적으로 본인이 갖고 있는 자료라던가 증빙할 수 있는 것들을 제출을 해야 될 것이고요. 사실 좀 저희가 여당으로서 그 야당에 있는 정치인을 모시는 게 이렇게 힘들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어쨌든 큰 결단으로 임명을 하신 건데 네. 뭐 사실 이렇게 의혹이 많을 줄은 사실 몰랐죠. 대통령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겠습니까? 이렇게 갑질이랑 이런 거 많은 거는 우리도 몰랐다. 뭐 문제가 많은 건 사실인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뭐 안타깝게도
임명까지는 저희가 모르겠습니다. 본인이 해명을 적극적으로 해명하고 의혹은 당연히 해소가 되고 네. 그렇게 국민 여론이 바뀌게 된다면 이 통합의 대통령의 결단이 빛을 발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만약에 오늘 과정에서 해명이 제대로 안 되고 오히려 여론이 증폭된다면 그건 또 대통령께서도 여론에 귀를 기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지금 나와 있는 여러 의혹들이 좀 너무 예민한 부분들이 많아요. 국민 감정을 건드릴 만한 부동산, 취업, 그다음에 입시, 갑질 이게 우리 국민들이 굉장히 예민해하는 그런 부분인 건 맞거든요. 그래서 지금 청문회가 지속적으로 열리고 아마 밤새서 청문회가 지속될 것 같거든요. 네. 우리 이혜훈 후보자가 지금 나와 있는 것들을 모두가 납득될 수 있도록 해명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여야 입장을 들어봤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합당 논의가 지방선거의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조국 대표는 논의를 시작한 단계라면서 신중한 입장을 보였는데요. 지지 기반이 겹치는 호남 정치권에서는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과연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이게 합당이 성사될 가능성 어떻게 보시는지 그리고 지방선거에서 앞으로 어떤 그 구도에 영향을 끼칠지 한번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깜짝 합당 제안을 한 겁니다. 지금 합당이 이제 성사가 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민주당 같은 경우는 합당 같은 중요한 결정에 있어서는 당원에 나와 있습니다. 당원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토론 과정을 거치고 무조건 권리당원, 6개월 이상 당비를 낸 권리당원의 투표가 됐을 때, 투표에서 찬성이 됐을 때 합당 절차가 이루어지거든요. 지금 아직 시작 단계에 불과하고 지금은 당대표가 어떤 결단으로 그냥 제시만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조국혁신당도 화답만 한 상태예요. 조국혁신당도 그래도 공당이다 보니까 그 당에서도 수기의 과정과 토론과 과정과 또 여러 의견을 청취하는 과정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아직은 시작 단계라 논의의 과정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우리 적극적인 우리 당원들과 권리당원 또 그쪽에 조국당의 당원들이 이 합당에 대해서 찬성하고 반드시 합당돼야 된다는 의지가 강한다면 당연히 합당 절차가 이루어지겠지만 지금 단계에서는 여러 가지 의견을 청취하는 그런 시작에 불과하다라고 얘기 드립니다. 국민의힘 측에서 봤을 땐 지금 이 상황 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들어보고 싶은데 이게 합당이 성사가 될 가능성 좀 있다고 보십니까? 저희가 볼 때는 매우 높다고 생각을 매우 합니다. 예, 합당을 할 것 같고요. 이러한 상황은 누가 봐도 우리 정청래 대표의 어떤 당대표 연임을 위한 포석이 아닐까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조국 혁신당은 우리가 흔히 볼 때 친문계 인사들로 되어 있죠. 그래서 이 지금 정청래 대표 위주로 되어 있는 이 당내 구도를 좀 재편하려는 시도로 보여지고요. 이를 계기로 지금 친명계 내부에서는 정청래 대표 정리해야 된다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청 갈등이라고 하는 그런 갈등이 아주 극대화되고 있는 그런 시작되는 지점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요. 합당이 성사가 되면 지금 우리 민주당의 텃밭인 호남에서 앞으로 지방선거에서 지분을 나눠줘야 될 텐데 그런 부분에서 지금 얼마나 많은 갈등이 분출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이 합당으로 인한 지방선거는 아마 외연 확장이 아니라 결국에는 내부 갈등으로 퍼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말씀하신 것처럼 정청래 대표가 이렇게 제안을 한 걸 두고 민주당 내에서는 반발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정 대표는 그 반발 움직임 좀 예측을 한 것인지 몰라도 사전에 공유하지 못해서 사과할 각오로 제안을 했다 이렇게 밝혔고요. 그리고 이에 반발한 최고위원 3명은 최고위 회의를 불참하고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습니다. 지금 이 당내 혼선을 그래도 좀 어느 정도는 예상을 했을 텐데 그럼에도 이렇게 승부수를 띄운 거죠. 제안을 한 거죠. 이거 좀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어떠한 목적과 어떠한 결단의 마음으로 하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사실 정청래 대표만 알고 계시는 거죠. 네. 아마 그 결단의 과정에서 말 못할 어떤 고충도 있으셨을 거고 고난과 여러 가지 생각의 시간도 분명히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그 3명의 최고위원들은 왜 이런 걸 중요한 문제를 공유하지 않고 혼자 단독으로 제안을 했냐에 대한 불만이거든요. 그거에 대한 의사표시를 하는 겁니다. 그건 당연한 것이죠. 지도부라는 것은 저희가 어쨌든 선출된 지도부에서 집단 지성체로 여러 가지 논의를 하는 그런 최고위에 있는 그 결정 과정이 지도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마도 여러 지점이 말 못할 일을 있으신 거는 있으시겠죠. 예, 그런데
어쨌든 최고위 과정에서의 그 공유가 사실 필수 불가결을 했다고 보는데 최고위원 3명마저도 그러니까 최고위원 분들마저도 그 비공개 최고위에서 발표 20분 전에 알았다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러니까 이 합당의 결과를 반대가 아니라 왜 이렇게 우리랑 상의하지 않고 공유하지 않고 갑자기 했냐에 대한 방식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최고위나 최고위원들 같은 경우는 여러 중요 결정에서 결정을 할 수 있는 그 권한을 갖고 계신 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청래 대표에게 이제 의견을 묻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청래 대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중하게 사과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 이제 더 중요한 사항들이 많이 남아있으니까 그 과정에서는 정청래 대표가 충분하게 최고위원 혹은 당원들께도 설명할 기회가 있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민주당 내부의 일이기는 하지만요. 국민의힘 쪽에서 봤을 때 뭔가 충분히 합의되고 논의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전격적으로 이렇게 제안 발표를 한 거란 말이죠. 이 상황 좀 짧게 코멘트 드릴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아무래도 정청래 대표 입장에서 승부수를 던졌다고 보여지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최고위의 어떤 그런 소통 없이 그렇게 승부수를 던진 게 아닌가 그렇게 보는데 이것은 지방선거의 어떤 좋은 전략이라기보다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본인의 어떤 연임을 위한 그런 결단이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하신 게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정청래 대표에 대한 이 비판이 네. 지금 매우 높은 것 같고 앞으로 이 명청 갈등은 더 활용점정이 될 것이다.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질문은요. 권영용 대변인께 먼저 드려볼까 하는데 어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설득으로 8일 만에 단식을 중단을 했습니다. 보수 결집 효과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특검을 관철시키진 못했고 다음 주에 그 한동훈 전 대표 제명안 논의를 앞두고 이 갈등이 또 예측이 되고 있는데 이 장동혁 대표 단식은 이번에 좀 정치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었다라고 보시는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의 방문은 사실 정말 극비여서 그 현장에서 저희 대변인단이 현장을 계속 8일 동안 함께 지켰는데요. 저희도 그날 당시에 오셨을 때 알았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놀랐는데 네. 박근혜 전 대통령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래서 굉장히 그 보안이 지켜진 상태에서 두 분의 만남이 성사가 됐기 때문에 그 박근혜 전 대통령께서 오신 것이 지금 국회 방문이 10년 만에 네, 10년 만에. 네. 처음 오신 건데 그만큼 한 사람의 생명이 이것이 지금 정치도 정치지만 이 물과 소금만 지금 섭취한 그런 단식이었기 때문에 의학적으로 8일 정도면 거의 위태로운 지경에 이릅니다. 그래서 의료진도 언제든지 심정지가 올 수 있는 상태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아마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런 부분을 알고 이제 오셔서 그 현장에서 장동혁 대표의 손을 잡으면서 비록 어떤 특검에 대한 답은 듣지 못했지만 지금까지 보여준 이 진정성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인정할 것이라는 발언을 하셨어요. 네. 그래서 또 장동혁 대표도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이제 단식을 그만 중단해 달라는 호소에 그렇게 하겠다라고 화답을 하신 건데요. 그 자리에 있는 저희가 모두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네. 그만큼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이 방문은 어떤 정치적인 의도라기보다는 한편의 휴먼 드라마라고 저희는 보고 있고요. 그만큼 한 사람의 생명을 건 투쟁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뭐 이런 우리 박 전 대통령의 행보부터 해서 유승민 전 의원도 오셨죠. 그리고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도 오셨고 이 범보수를 모두 아우르는 그러한 통합의 자리를 마련했다라는 평가가 크고요. 그리고 비록 특검에 대한 어떤 민주당의 명확한 답은 얻지 못했지만 이 특검이 얼마나 중요하기 때문에 이 한 사람이 이렇게까지 절규에 이르는 단식을 했느냐에 대해서 국민들께 상세하게 알리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비록 단식은 중단이 되었지만 내일부터 각 당협별로 우리 국민들께 이 특검이 왜 필요한지를 알리는 서명 운동이나 여러 가지 피켓 시위들이 또 릴레이로 예정이 된 그런 상태입니다. 네, 임세현 대변인께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그 장 대표의 단식 투쟁, 민주당에서의 바라보는 시각 어땠습니까? 평가 좀 내려주시죠. 일단 첫 번째는요. 단식을 왜 하는지를 모르겠어요.
모르겠습니다. 일단 어떠한 명분과 어떠한 목적으로 단식을 하는지 저희는 아직도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특검이 문제였다면 저희가 특검 다 하자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만 신천지도 포함하자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걸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내부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죠. 내부를 상대로 한 단식이다. 한동훈 대표 제명에 반발한 그 세력들을 어떻게 보면 제압하기 위해서 또는 무너진 리더십을 확인하기 위한 단식이었다라고 내부에서부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두 번째는 뭐냐면 장동혁 대표의 체력을 확인하고 체질이 개선됐다라고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사실 장동혁 대표는 24시간 필리버스터를 서서 할 만큼 체력을 보여줬어요. 근데 제가 이 8일 단식에 대해서 비난과 비하하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만 사실 저희 뭐 그동안의 단식의 그 시간들을 살펴보면은요. 당시 김대중 대통령 13일 넘게 하셨고 김영삼 대통령도 20일 넘게 하셨고요. 또 가깝게는 이제 이재명 전 대표 시절에 24일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8일이면 뭐 위태위태하다 하니까 저는 뭐 의료진의 판단을 존중하고 개인의 건강에 차이가 있겠지만 사실 8일 정도 단식을 했다고 이거를 뭐 목숨을 건 투쟁이다라고 하기에는 조금 면구스럽죠.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고 일단 목적을 저희가 확인할 수 없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단식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정치 메시지로는 정치적 항거의 표시로는 가장 최후의 수단입니다. 최후로 목숨을 걸 수밖에 없는 그러한 지경에 이르렀을 때 이 단식이라는 마지막 수단을 발휘하는 건데 장동혁 대표가 그런 목적이 뭐가 있었는지 저희는 아직도 모르겠거든요. 그러니까 이 단식의 목적을 여전히 이해하고 있지 못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오히려 이 중요한 최후의 수단인 단식이 희화와 조롱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이 매우 안타깝습니다. 네. 반박을 조금 네, 드리자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필리버스터를 지난번에 24시간 1분 정도 하심으로 인해서 국내에선 신기록을 세웠지 않습니까? 네. 그것이 체력을 자랑하는 게 아니라 그때도 그 내란전단 재판부 막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그 필리버스터를 하고 그 후로도 음식을 잘 드시지 못한 상태에서 단식을 시작했습니다. 이런 내부 사정을 아마 알려진 바가 없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고요. 이 물과 소금으로만 하는 이 단식은 목숨에 아주 위태로운 그런 영향을 미칩니다. 그건 의학적으로 알아보시면 될 것 같고 누구는 얼마 단식을 했다, 누구는 얼마 단식했다 이런 것은 무슨 숫자 가지고 지금 내가 이겼네 이런 것은 더 우스꽝스러워 보이고요. 이 장동혁 대표의 목숨을 건 투쟁이 뭐가 핵심인지 모르겠다고 하셨는데 이 쌍특검의 내용이 통일교 특검, 신천지 특검도 있지만 그 김병기, 강선우 의원으로 불거진 그 돈 공천이죠. 저희가 지금 6월 3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네. 지방선거가 뭐 하는 것입니까? 국민을 위해 일할 수 있는 일꾼을 뽑는 선거입니다. 그런 공정해야 되고 정말 투명해야 될 선거가 돈으로 지금 공천이 이루어졌다 하는 의혹이 불거진 건데요. 특검이 무엇입니까? 특검은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김경시 의원도 미국으로 그냥 갔다 오고 용의자인데 그렇게 경찰 수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용의자가 버젓이 외국에 갔다 오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기 때문에 네. 그런 돈 공천도 다 포함한 특검이 필요하다라고 주장을 했기 때문에 그것은 단식을 할 수 있는 충분한 명분이 됩니다. 네. 이 쌍특검 관련해서는 바로 다음 질문에서 두 분의 목소리 좀 들어볼까 하고 제가 짧게 권 대변인께 여쭙도록 할 만한 그런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짧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단식 투쟁 당시에 그 한동훈 전 대표가 그 농성장에 잠깐 방문하면은 좀 분위기가 풀어지지 않을까 하는 그 내부의 목소리도 분명히 존재했던 것 같거든요. 근데 앞으로 남아있는 과제가 그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제명론이지 않습니까? 좀 어떻게 다음 상황을 전망하실까요? 일단은 정말 목숨을 건 투쟁이었기 때문에 그러한 당내 상황에 대해서 저희가 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은 아니었고요. 제명은 그 지금 여러 가지 절차대로 아마 되지 않겠나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내부 갈등에 지금 뭐 초점이 맞춰진다기보다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범보수 인사분들이 이 단식의 진정성을 충분히 이해했기 때문에 이 현장에 온 것이고 뭐 한동훈 전 대표가 뭐 오고 싶었다면 오셨겠죠. 근데 안 오셨기 때문에 그 뜻은 충분히 알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당장 이번 주말인 내일부터 국민의힘은요, 공천원금과 통일교, 이른바 쌍특검 수용을 촉구하는 대국민 호소투쟁에 나서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통일교뿐 아니라 신천지 의혹을 묶어서 특검해야 한다라는 그런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데요. 쌍특검 추진을 둘러싼 여야 입장 차이 한번 어떻게 풀어갈 수 있을지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신천지 관련해서 국민의힘과 연루된 여러 가지 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5만 명 당원이 입당했다고도 하고요. 이만희 교주랑 윤석열 당시 20대 대통령 후보가 만났다고는 보도도 나옵니다. 심지어 그 선거 사무실 캠프에서 만났다는 얘기도 나오고, 국민의힘 당원, 책임 당원 가입을 할당을 줘서 다 가입했다. 그래서 지역별로 지금 리스트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러면 신천지 받으셔야죠. 특검 그렇게 하자고 단식까지 투쟁하셨으면은 통일교 특검 저희가 오케이 했습니다. 그럼 신천지도 가자. 지금 정교 유착이 됐다는 것은 헌법을 위배되는 사안인데, 그러면 통일교원하고 신천지는 왜 안 합니까? 신천지에 지금 국민의힘과 연루된 거 모르죠. 민주당과 연루된 게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그럼 함께 하는 게 맞지. 얘는 하고 얘는 안 한다? 네. 그거는 놀부심보죠. 내가 유리한 건 하고 유리한 건 안 하겠다는 그런 취지로 보여지니까 저희는 이 두 개를 필요하면 다른 종교까지 가도 돼요. 그래서 정교 유착 근절에 대한 특검은 저 함께 수용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왜냐하면 단식까지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는 그 부분을 하겠다고 말씀드리고요. 이번에 공천 뇌물 같은 상황 같은 경우에는 현재 수사 중입니다. 살아있는 권력 아니에요. 김병기 의원 그리고 강선우 의원 다 민주당 탈당했습니다. 여당 의원이 아니에요. 저희가 보호할 이유도 없고, 잘못이 있으면은 처벌받고 죄값 치르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수사하는 과정이고, 김경 서울시의원부터 시작해서 지금 다 경찰 압수수색 받았고 증거물 제출했고 수사받고 지금 이제 심지어 구속영장을 청구될지 모르는 상황까지 왔습니다. 만약에 경찰이 이런 수사를 안 하고 지연시키고 미비했다면 당연히 그건 특검도 염두에 둘 수 있는 상황인데, 지금 예를 들어 지금 계속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이거를 끊고 특검하자 그러면 지금 수사 방향이 어떻게 흘러가겠습니까? 보고 나서 만약에 의구심이 생기면 그때 주장해도 늦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도 이런 돈 공천 관련된 거는 반드시 근절돼야 되고, 이 정당 민주주의,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그런 매우 나쁜 범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특검이 진행되게 된다면 김정대 전 의원이 이제 그 캠프가 옮기면 5억 7억이니까 이철규 의원한테 저 단수 줘야 돼요. 얘기했던 거 비롯해서 김영선 전 의원, 김건희 씨에게 어쨌든 명태균 씨 통해서 공천 받았던 것들 포함해서 전부 다 함께 하기를 저희는 바라고 있습니다. 네. 네, 반박을 좀 드리자면 지금 통일교 특검이 주장된 그 시발점 자체가 통일교를 탈탈 털다 보니 전재수 전 장관이 통일교와 연루되어 있다는 의혹이 나왔습니다. 지금 거기에 대해서 경찰 수사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나요? 그런 것들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김경시 의원 또 김병기, 강선우 의원 건도 국민 비난 여론이 높아지니까 그제서야 경찰이 수사에 속도를 냈습니다. 그전까지는 사실 우리 일반 국민들이 용의선상에 오르고 어떻게 출국을 감행할 수가 있었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경찰 수사가 미진하기 때문에 이 살아있는 권력, 이 집권 여당인 민주당 인사에 대한 어떤 수사는 특검이 필요하다라고 저희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저희가 신천지 특검도 받겠다는 의견을 드렸습니다. 다만 이것을 묶어서 하면은 지금 우리 그 내란 특검 같은 경우에도 민주당에서 3대 특검으로 쪼개어 나누어서 했습니다. 그것은 그만큼 사안이 다르기 때문에 나누어서 한 건데, 유독 신천지 특검만 지금 통일교 특검하고 같이 하자. 이것은 전형적으로 저희는 사실 야당의 입장이기 때문에 이렇게 묶어서 하게 되면은 통일교의 그 말씀을 드린 대로 전재수 전 장관 건은 조금 수사의 어떤 속도를 느리게 하거나, 또 신천지 우리 야당과 관련된 것만 더 빠르게 한다거나, 그런 편향된 어떤 그런 수사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묶어서 하는 것보다 따로 하는 게 맞다라고 의견을 드린 거고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내란 특검도 쪼개서 했듯이 저희는 따로 하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네. 저도 좀 네, 아주 짧게 말씀드리면, 한번 들어볼게요. 예, 저희 내란 특검은 쪼갠 게 아니라요. 범죄 사실 자체가 본질이 다르죠. 내란, 그다음 김건희의 불법 비리, 최혜병 문제 이렇게 분리가 된 거라고 말씀드리고, 통일교 관련 같은 경우는 전재수 의원 건도 수사 중에 있습니다. 특별수사본부로요. 근데 그 건너서
앞서 나가보다면 통일교 얘기가 왜 문제가 나왔나? 권성동 의원이 1억 돈 받은 거랑요. 김건희 씨가 네. 샤넬백 등등 받은 게 여기까지. 시초가 된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경찰 수사도 굉장히 박차를 가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열기가 아주 뜨거운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야 스피커, 지금까지 임세은 더불어민주당 선임 부대변인, 권영녕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